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총회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역의 조합장님으로 오재일님을 선출을 해주셨고, 조합장께서는 오늘 총회의 의장으로서 소집 권한을 가지고 소집한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죠. 저희 조합장님을 오늘 총회의 의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하고는 추진위원회 때부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총회 때마다 얼굴을 뵙고 있어서 저도 여러분 구역에 오면 내 집을 짓는 기분이네요. 사업이 수년이 되는 과정을 보고 저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부서 교육기관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양성 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토계획경제연구원을 운영함으로써 도시 기본계획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각종 조합의 경영과 운영에 대한 법제를 발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조합장님의 명에 따라 오늘 진행되는 총회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총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총회 관련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식은 답변 올리죠. 인사드립니다. 정비사업 전문사이자 법학박사 유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의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 부분을 먼저 올리죠. 3시 2분에 성원 조사를 한번 마쳤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1381명입니다. 1381명 중 서면으로서 의사표현하신 분이 1166명이 계셨고 1166명 중 서면 결의서를 내시고서도 현장에 참석하신 분이 278명 그리고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이 16분이 계시네요. 따라서 현장에서는 294명이 그리고 오늘 총회 관련해서는 서면 결의서 포함 총 1182명이 성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 이럴 때 박수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봤잖아요. 앞으로는 총회가 꼭 이렇게 쭉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죠. 자, 서원이 되었으므로 의장께서는 개회선언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등록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024년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먼저 의사진행 반응을 올리죠. 오늘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한 안건으로는 제1호 안건 공사 도급계약 변경건으로부터 제8호 안건 총회 참석 수당 지급건으로 모두 8개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총회 책자에 기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방법은 의장께서 모든 안건을 상정하신 후에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예산은 무기명 비밀 투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결의서에 관련해서는 법에 보호된 바에 따라서 어제까지 거뒀고 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조합에서는 좀 더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서면결의서의 경우 총회 당일 개회선언 후 현장에서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간사님을 책임하에 서면결의서 개봉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저희 조합원분들 중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서 현장을 떠나시게 되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 현장을 떠나실 수 있죠. 근데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반드시 의사표현을 해주시다는 의미로 뒤편에 기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표서 몇 투표함을 개방을 해서 의사표현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도록 하죠. 자, 오늘 총회는 말씀드린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총회 결의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께서는 총회 결의 방법에 대한 선포 있겠습니다.
능곡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4년 정기총회 결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순에 따라서는 국민의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총회 장소가 성전이라는 이유로 부득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총회에 지음한 의장님의 개회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합원님 모두 안녕하십니까? 능곡 2구역은 2007년에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능곡 2구역이 생존하느냐 취소되느냐 두 차례의 큰 고비를 잘 극복하고 이주라는 마지막 절차를 오늘 총회를 통해 마무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총회가 우리 조합은 모두가 영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잘 마무리되어 이제부터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신속하고 빠른 입주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조합장인 저는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을 향해 힘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조합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합 단톡방에 가입하신 조합원님이 800명이 넘습니다. 모든 소통은 조합 공식 단톡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시고 더 이상 외부에서 근거 없이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속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능곡 2구역이 성공하는 조합으로 가기 위해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조합원 모두가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신 후 서로 반가운 이웃으로 웃으면서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께서 그동안 사업 진행에 협조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에 대한 감사와 말씀과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각오와 아울러서 향후 진행에 대한 비전까지 함께 인사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과보고를 올리죠. 경과보고는 가지고 계신 자료 15페이지 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 중 중요도에 따라서 낭독에 들이심으로써 경과보고를 대신토록 하죠. 당 조합에서는 2023년 10월 18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했던 바 있죠. 아주 어려운 과정을 2년을 경유했습니다. 그 관리처분 총회를 5월 17일 날 인가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행정계획이고 이 행정계획이 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준 것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죠. 그러면 이제 어떤 법률적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중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합으로 사용 수익권은 모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여러분들 사용 수익권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구역 내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관리처분 인가 결정 고시가 됨으로써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셔야 돼요. 이게 도시이주관계안전비용법의 정해진 절차이고 자진 이주 기간이 11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주 안내에 대한 책자와 지금 이제 이주기 신청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 자진 이주 기간이 지나고 나면 조합에서는 단호하게 명도 단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법을 지킨 조합원 여러분들과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바라시는 조합원들의 열망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이런 금융관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오늘 총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과보고는 이렇게 마치고 바로 이어서 당 조합에서 전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중 사업비가 어찌 소모가 되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회계사님 모셔서
결산에 대한 보고 판단 논리대로 하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일회계법원의 김용종 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조합의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작년 말로 14년째입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15년째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강의 그 흐름을 보면 조합원이 한 1,400여 명, 신축 세대가 2,933세대, 예상되는 사업비는 1조 1,500억 가량 됩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1조 1,500억을 다 써야 준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빌려 쓴 그 총 부채는 196억 원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재개발 사업에 동의는 하였지만 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은 여러분들이 경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로 시공사로부터 약 한 186억 정도를 빌렸었고, 그 다음에 잔잔한 미지급금들 포함해서 총 부채는 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196억 원 중에서 작년 말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약 한 6억 원 되니까 순수하게 지출한 금액은 190억 원이 됩니다. 190억 원이 상당히 커 보이지만 1조 1,500억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190억의 그 용처를 보면 지금까지 각종 용역비로 쓴 것이 166억 원, 그리고 지난 14년간의 추진위부터 조합의 운용비로 쓴 것이 24억 원입니다. 24억 원도 지난 14년으로 한번 나눠보면 그 평균적으로 보면 금액이 1억 한 7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쓴 금액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예산으로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 금액은 4억 8천만 원이어서 예산 대비 약 71%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이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쓴 금액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가장 큰 금액이 총회비용입니다. 9억 원 정도가 총회비용이고 나머지 정비사업 용역비가 한 6억 7천, 그리고 공사비 검증수수료가 2억 3천 정도 되는 그런 비용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주가 개시되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들이 활발하게 투입이 됩니다.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쓴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뒤에 한번 좀 봐주십시오. 총회 책자 25쪽을 보시면 감사님께서 작년 한 해에 대해서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하시고 감사 의견을 내셨는데요. 25쪽 상단에 보시면 예산을 좀 더 철저히 세울 것, 그리고 예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라는 감사 의견을 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합이 사용하는 돈은 매월 여러분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보면 매월 공개가 되고 있고, 결산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같은 것들이 항상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재개발 사업이 끝날 때까지 3번 외부회계 감사를 받습니다만 이미 2번은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 끝날 때 한번 받았고 사업 시행 끝날 때도 한번 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은 준공 시에 한번 외부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궁금해하면 정보 공개라는 절차를 통해서 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강국화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 결산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결산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비사업부 전문 회계사님께서 정비사업부 전문 회계사님께서 우리 구역에서 자금 집행되었던 절차 또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히 또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우리 조합장님께서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한 말씀만 더 듣고 다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를 드리는 안건이기 때문에 경과 보고 후에 제가 조합원님들께 새로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이 원래 이주기 신청을 하면서 한 60% 정도가 이주기 신청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조합이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허구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이주기 보증은 이미 오래전에 받았고 어제 오후 3시로 해서 사업비 보증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조합은 지금부터 집행해야 되는 비용들이 모두 준비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주도 하고 할 수 있게 돼서 오늘 조합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 사업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오늘 총회가 끝난 이후에 조합, 허구, 은행, 시공사 모두가 약정서 날인을 해야만 이 사업비 보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공사가 여기 와 계신데 조합원님들 앞에서 시공사가 전번에 한번 그 약정서에 도장을 안 찍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찍을 거냐고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허구 약정서에 도장 찍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장님 최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 심의 진행토록 하죠. 의장께서는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호안건 용사도급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호안건 조합원 이집 대출 및 대출 미신청자 이자 상당 지급 상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호안건 영업권 손실 보상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호안건 기타 영업권 세입자 영업권 등 손실보상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호안건 2024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호안건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호안건 대의원의 위임사항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호안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권을 상정합니다. 서명제서 개봉 및 이석조합원을 위한 선투표 선언을 합니다. 예, 회의 시작 전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동의 제청을 받았던 바에 따라서 안건은 일괄 상정이 되었고 서명결의서에 대한 개봉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요원들 나오셔서 서명결의서 개봉 진행해 주시고 감사님께서는 직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투표선언이 있었죠. 투표함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기표소 쪽으로 이동하시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결의서가 개봉된 이후부터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지금부터 각 안건별 심의 진행토록 하죠. 가지고 계신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제1호안건 공사 도급계약 변경의건입니다. 당 조합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한번 했던 바 있죠. 그런데 지금 당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
우리 조합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류대나 또 물류가 이동되지 않는 어려움과 물가 상승이 되고 금융비 상승되고 인건비 올라가고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 도급 계약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이 되어서 조합은 시공건설사와 돈을 좀 더 전략을 목적으로 끝없는 줄다리기를 해왔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총회 안건으로 올려서 결의받은 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안건 관련해서는 또 시공건설사에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도시부주공환경정비법 45조, 도시부주공환경정비법 29조의 2 정관 21조에 근거하여 우리 조합은 한국부동산으로부터 약 641만 4천 원으로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 결과와 무관하게 520만 원으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시공자가 공사비를 642만 8천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부동산 검증 금액과 시공사 공사 도급 계약 체결 금액과 이번에 시공사 공사비 인상 요청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본 계약의 내용, 총회에서 의결 문제, 조합의 2주를 앞둔 시점에서 사업 지원과 조합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하는 한편 공사비 인상에 관련된 합리적인 내역을 제출하러 요구하면서 인상법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공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 폭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재산정한 뒤 참고자료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총회에서 공사도급계약 변경 여부를 심의한 뒤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공사도급계약 변경에 찬성할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고 검증 결과와 관계없이 부침 1호 공사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 계약 해지 및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총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뒷페이지에는 그동안 조합과 시공사와 주고받았던 공문 그리고 그 내역 모두 표기를 해서 총회 직접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도구 변경 계약 관련해서 다음 조합의 시공권을 확보하고 있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도구 금액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시공사 담당 직원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 건설에서 SK 에코플랜트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SK 에코플랜트의 이영훈 부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GS건설의 김형준 부장입니다. 오늘 총회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공사도급계약 변경의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시기 전에 시공사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따르면은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건설 공사비 지수하고 낮은 지수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에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요청한 거는 그 계약을 무시하고 인상 요청을 여러분께 해드린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설 공사비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게 현실 물가를 반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 공사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공이익은 정말 최소화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이익률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그렇게 여러분께 공사비 인상 요청을 드렸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걱정을 하실 건데 공사비가 올랐으니까 그럼 우리 비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비례율이 떨어지면서 내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분양을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이주를 빨리 하시면 그 시기가 좀 당겨지겠지만 보통 한 2주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면서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2년 또는 3년 뒤에 이제 분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때 되면 지금 여러분께서 관리 처분할 때 일반 분양가 보신 금액보다는 아마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례율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분담금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저희 시공사업단에서는 시공사업단 이름이 랜드마크 사업단이거든요. 저희 GSSK는 고양시에서 최고로 가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능곡 2구역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1호 안건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공사 도급계약 관련해서 조합과 긴 시간 동안 협의를 해서 오늘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고 시공건설사로부터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1호안건 공사 도급계약 변경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질문은 없으셔서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호안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51페이지입니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 미신청자 이자 상당액 지급 상계건입니다. 본안건은 이런 내용이죠.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결정 고시가 되면 여러 번 설명 올렸다시피 여기에 살고 계시는 소유자와 임대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이사를 나가야 되죠. 그 이유는 관리처분 인가 결정 고시가 됨으로써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제는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도시미주구 환경정비법에서는 이주를 하게 될 당시에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죠. 하나는 순환재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을 일정 시골로 모두 옮겨서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다가 집이 다 지어지면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순환재개발 방식. 순환재개발 방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법문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하나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어요. 이유는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임대아파트가 충분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이주비를 알선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대비 감정평가가 60% 범주 내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사를 하실 수 있도록 비용을 지출하게 될 텐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제에서는 돈을 빌려가면 이자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사를 나가면서 돈을 받아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매달 내가 이자를 내게 된다면 내가 자칫 이자를 안 내서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시는 경우에 이것을 부담을 하면서 생활하기가 벅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여러분들 이사 비용을 받아간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주비를 다 받아가세요라고 공고를 해드리면 한 2% 정도 되시는 그 미만 되시는 분들이 나는 여유가 있으므로 구태여 내가 이주비를 받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균 수치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주비를 받아가신 분은 이분이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가서 유용을 하든 또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하시든 하시는데 그리고 이자는 내가 안 내요. 반면에 이주비를 받아가지 않으신 분은 상대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비를 안 받아가신 분은 이제 입주할 때가 되면 이 사람에게 지불하였어야 할 금액만큼의 이자를 그냥 정산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주비 쓰실 분들 다 이제 받아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주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생활하다 보니 내가 살림이 피어서 그 이주비 내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에 상환을 하신 분, 이분에게는 상계 처리 안 해요. 그거 가끔 보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도 상환하신 분들도 이자 줘야 된다고 하시는 경우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안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받아가시든가, 그리고 한 번 안 받았으면 끝까지 안 받으셔야 돼요. 이걸 전제로 한 이런 내용들이라는 점. 그래서 그 이자를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안건이 상정이 된 내용이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우리 조합은 2주에 따른 대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은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고 있으며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는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공통 부담하게 되지만 조합은 개개인에게는 무이자로 지급되므로 이주비를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이주비를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자 상당액을 지급 상객부자 총회의 의결을 구합니다. 조합원 이주비 미신청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급 산출 방법은 종전자산 금액의 60%를 대출하는 것으로 가정한 후 그에 따른 이자를 계상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산출 기간은 공과 확인일로부터 산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융 규제에 따른 이주비 대출이 지급되지 아니한 법인, 임대사업자 등이 조합의 사업비로 활용할 경우 사업비 이자율과 이주 비율의 차익은 조합원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주택에서 실거주하시는 분을 근간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주를 나가실 때 이주비를 받아가시는 분과 이주비를 받아가지 않는 분과 균형을 이루어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됐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관리처분총회 준비를 할 때 이주비 안 받아가는 사람 이자 띄어먹는다고 누군가가 자꾸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또 넘어가가지고 시끄러웠어요, 동네가. 앞으로는 이 사업 진행하실 때 조합에서 여러분에게 고지하는 것만 믿으세요. 그 수학은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조합에서 다 할 일을 이거 조합원들한테 돈 안 묻고 조합에서 띄어먹을 거라고 그 수학한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주비를 받아가시는 부분과 받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맞는 안건으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안건 조합은 이주비 대출 미신청자 이자 상당액 지급 상계요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네, 제청이 되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호안건입니다. 조합원 영업권 손실보상 여부건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미주환경정비법의 원칙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금을 출자해서 여러 번 집을 짓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 이분들에 관련해서는 내가 내 집을 짓기 때문에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영업권 손실보상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잘 않죠. 그런데 이렇게 손실보상을 않다 보니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현장들을 보면 이제 이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여서 이주를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합의 경우에도
이주비가 지출이 되고 사업비까지 올라오게 되면 한 달에 이자가 거의 40억 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사를 안 나가고 몇 달만 끌고 가면 이건 큰 낭패예요. 자,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조합원께서 현재 우리 구역에 상해 얘기를 하고 있는 영업권자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어찌할까? 이 부분을 조합장님이 결정할 수도 없고 이제 총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예산대에서는 2주 촉진을 해서 사업비를 오히려 좀 절감을 하고 빠른 착공을 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상정한 내용이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투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조합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상 여부가 없다는 견해와 조합 총회 의결로서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견해가 엇갈리는 만큼 타 조합의 경우 조합으로 권리 보호 및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총회 의결로서 조합은 영업권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조합원은 영업권자와 그 손실보상 추재관은 아래 표와 같고 원활하고 신속한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은 영업손실보상을 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우리 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장소는 24개로 23분이 계셨고 손실보상 추정액은 보시는 바와 같은 금액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주시면 이분들도 신속히 이주를 나가시고 그리고 신속한 착공을 하고자 권한권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제 반환을 마칩니다. 현재 3안건 조합원 영업권 손실보상 여부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나요?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후안건 보겠습니다. 본 사후안건은 다른 조합에서 보여지지 않는 안건이죠. 우리 조합의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 이 사업지가 재개발 사업의 조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한번 더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재정비 촉진특별법은 큰 단위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뉴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지역을 구역별로 나눠서 봤더니 그 조그만 구역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제 재개발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오늘 총회 안건을 만들게 되었죠. 저희가 정비구역 결정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고 오늘이 이르게 되었던 것 다 알고 계시죠? 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능곡 2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은 2009년 9월 18일 주민 공람을 거쳐 2010년 10월 7일 2010년 7월 29일 최초 결정 고시가 되었으나 2010년 10월 27일 등곡이 재정비 촉진계획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 2013-2-24785 판결로서 최초 고시된 등곡이 재정비 촉진계획은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선행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자 선행처분에 있던 하자를 점진적으로 치유한 뒤에 선행처분과 별개로 독립된 촉진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 12일 주민공람을 거쳐 2013년 6월 21일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이것을 후행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들은 고양시의 결정에 따라 후행처분을 근간으로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한편 선행처분 당시 원래 정비구역이 있었던 당시의 영업보상에 대한 규정은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될 때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 공람 공고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이 되고 나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이때부터 보상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도시미주환경정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두 번째 우리가 정비구역 결정 고시를 받을 때는 이 공람 공고 때부터 이거 훨씬 앞당겨진 거죠. 이때부터 해당 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죠. 한편 선행처분 당시의 영업보상에 관한 규정은 사업시행 인가로 규정으로 삼고 있었는데 후행 수립 과정이 2012년 8월 2일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일로 기준일이 앞당겨졌거든요. 그 얘기예요. 우리 조합은 후행처분에 따를 만큼 해당 시청법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죠. 다시 말해서 선행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사업시행 인가일에 영업을 한 경우라도 보상될 수 있었지만 선행처분이 취소되고 후행처분의 효력이 인정된 이상 해당 시점의 개정 법령에 따라 주민 공람 공고일 2012년 12월 12일에 영업을 한 경우도 그 대상자가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행처분이 취소되고 후행처분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주변 구역들의 차별되게 영업보상 기준이 달라 민원이 상당하며 여러분 일부 잘 보셨을 거예요. 이주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의 차질 및 조합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과 동일하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 현재 영업을 개시한 자에게 아래와 같이 적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며 사업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바 금일 총회에서 기타 영업권 2012년 12월 12일 이후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을 좀 살펴봤더니 약 73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과 공고일로부터 전 영업 개시한 경우를 제한을 해서 이 범주 내에서 영업보상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고자 신속한 이주를 목적으로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 이것 관련해서도 1차 고지시기에 다시 말해서 자진 이주 기간에 이주가 될 경우에 지급해드리는 거예요. 자진 이주 기간에 안 움직이면 이것도 없어요. 조합에서의 비용을 득역하면서 이분들을 구제를 하면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이런 자진 이주 기간 동안에 이주를 하지 않았다면 제외됩니다. 관련해서 우리 조합장님께서 좀 더 상세한 이야기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설명하신 대로 73위는 우리 대법원에서 우리 조합이 패소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영업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데 결국 대법원에서 구역 지정을 취소하면서 또 그 뒤에 바로 도정법이 바뀌어서 2012년 8월 2일자로 바뀌면서 구역 지정일로 국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로 했지만 국법에서는 구역 지정일로 변경하는 바람에 영업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조금 집단화되어 있고 조합에서 판단하기에는 집단화되어 있고 또 뭐 행정사를 사서 이의 신청도 하고 소송도 할 준비를 하고 하니까 조합은 여기 조건을 분명히 걸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 중에도 영업권의 상가를 임대하신 조합원님들도 계실 거니까 제가 좀 당부 더 확실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이주 기간 내에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분들에게 영업보상을 드려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주고자 하는데 1차 이주 기간 내에 이주를 안 나간다면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영업권 보상을 줄 수 없다. 확실하게 1차 이주 기간 내에 이주 나가는 영업권자들에 한해서만 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가 제시하고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영업권자를 두고 계신 조합원님들이 계시면 그 대상자 확인을 잘 하셔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주를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4호안건 기타 영업권, 세입자 영업권 등 손실보상 여부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나요? 개인적인 예산은 투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안건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57페이지입니다.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조합 예산안이라는 것은 예산안일 뿐이죠. 이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셔서 우리 조합원님들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산안이 투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 돈 다 쓰는 건 아니죠.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합은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조합이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이 되었다. 두 번째 조합의 기능은 조합 설립 인가란 특허로서 건설 사업자로 의제 등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이 건설사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시공사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공사고 그 시공건설사는 여러분이 집지어서 하청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공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관련해서 도시위주환경정비법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조합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청으로서 지금 현재 이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합은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년도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 예산 수립을 하는 근거는 우리 조합은 건설회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일반 회계 기준에 맞아야 되고 우리 조합은 예산 회계 규정에 근거한 항목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인쇄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마구잡이로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인쇄된 영수증이 필요하고 또 이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3단계에 걸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 자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회계사가 이것을 정리를 한번 더 합니다. 기업 회계 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주식회사 등 외부인후 감사인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관에서 내려보낸 감사관이 우리 조합의 사업 집행 과정을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 합니다. 좀 전에 회계사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조합 설립될 때 사업 시행가 받을 때 준공 때 세 번 하도록 되어 있죠. 보통 한 달 정도 감사를 시행한 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관에 보고할 것을 전제로 한 예산안입니다. 근데 본 예산안은 이제 두 가지죠. 자, 하나는 조합 사무실에서 운영해야 될 운영비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이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버금가는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사업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운영비는 지난해에 결의되었던 내용의 버금가게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사업비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비사업비를 보면서 어이구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본 사업비는 지난번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 우리가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총 이만큼 돈이 들어갈 겁니다 해서 정비사업비 결의를 받았어요. 그 결의받은 금액 중에서 올해 쓸 돈을 자른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서 올해 쓸 돈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고 그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결의받은 후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도시위주환경정비법 45조 정관 21조 33조에 근거하여 능곡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 운영에 필요한 조합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조합은 이주 및 현금 청산자, 세입자, 영업권자 등 보상, 기타 정비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합니다. 조합 예산에 대해 총회 의결을 구합니다. 부침 5-1은 조합 운영 예산안은 조합의 결산 자료와 이주 및 보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 비용을 바탕으로 현실화하였고 부침 5-2의 정비사업 예산안은 부침 5-3의 총회 개최 예산안은 조합은 이주 및 각종 보상 등 업무까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산해오로 편성된 것으로서 실제 집행 과정에서 증감이 발생하거나 사업 추진상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비비를 전용하거나 항목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예산의 재원은 조합정관 제33조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따라 조달 집행하며 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조합정관 제32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한 후 총회 또는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 뒷페이지에 보시면 59페이지에는 조합 운영비, 조합 사무실 운영비 있고 건설사에 버금가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페이지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비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조합에서는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공사 대여받았던 돈 받고 이제 우리 조합의 세입자 이주입 이런 업무를 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61페이지는 총회 개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안일 뿐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총회 예산은 실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1페이지 총회 홍보 안내 및 진행 사항 중에서 하나,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속기사님을 한번 볼까요? 25만원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회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2시간 만에 총회가 매듭이 지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 2시간 비용만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 정산을 해서 다음 총회 때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것을 전제로 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당 조합에서는 이주 시점이 되어서 신속한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안 편성을 하였고 오늘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제 발언을 마칩니다. 그럼 제5안건 2024년 조합 예산안 승인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나요? 예,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항건입니다. 자금의 차익과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건입니다. 군안건은 저희가 정기총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결의를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이죠.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 조합은 사업 진행을 할 때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정비업자 뽑았죠. 우리 정비사업자가 우리 추진위원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여를 해서 이 돈으로 조합 설립을 했어요.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제 시공사를 뽑을 수 있는 지위가 발생이 되죠. 우리 조합에서 시공사 뽑았습니다. 시공사에서 그동안 예산값 다 갚아주고 시공사에서 돈을 대주어서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았어요.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은행권과 거래를 하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서를 가지고 가야 돈을 빌려줘요. 대한민국 금융제도가 1년짜리 위험성 분석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도 이제 관리처분 인가서가 나왔기 때문에 은행과 직거래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은행과 직거래를 했던 것은 두 가지 돈을 빌려왔습니다. 하나는 이주비, 여러분들 이사 나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주비에 관련된 거. 또 하나는 사업비, 우리 집 지어야 되죠. 이 두 가지 큰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 허그 보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 계획에 관련해서도 허그 보증에 의해서 자금 빌려 쓰겠습니다. 이것을 결의를 받았던 바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6항건이고 그러고 나면 우리 조합에서는 여러분들 이사 다 나가시고 나면 착공하겠죠. 이때 착공을 할 때 우리는 분양 처분을 해서 조합에 수익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빌려왔던 돈을 갚아내고 그리고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여러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마지막 정산을 하면서 남는 금원은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이 사업을 매듭을 짓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려 썼는데 이제는 시공사로서 돈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 때문에 돈을 빌려오는 기관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비용은 이주비와 사업비라는 것. 또 금리는 이만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상환한 것은 일반 분양 처분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것. 이런 원칙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이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도시민주공 환경정비법 45조 조항관 21조 33조에 근거하여 우리 조합 대의원회는 총회 유임사항을 근거로 조합은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선정하고 정비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 국민은행, IM증권을 선정한 바. 자, 여기서 하나는 조합은 이주비고 하나는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대출금융기관 등과 보증채무약정 및 표준사업약정 및 대출, 주선약정, 협약 등 부침 6-1 내지 6-5를 보시고 매정 후에 조합은 이주비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따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총회 의결을 구합니다. 먼저 이주비입니다. 여러분 이사 나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차입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2,600억 정도 되나요? 차입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대출을 합니다. 이자율은 전체 3.82%이네요.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소로 진행을 하고 차입 기간은 입주 완료 시까지입니다. 이것은 다소 연장시킬 수는 있겠죠. 상환 방법은 만기일 상환하고 조합원 분담금, 분양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뒷페이지에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비용이에요.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사가는 비용을 빌린 것이라면, 그리고 앞부분은 담보대출로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뒤에 사업비는 신용대출에 가까운 비용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좀 차이가 나죠. 대한민국 금리 제도 중에서는 산업금융이 가장 저렴하고, 다음에 부동산 대출이 두 번째로 저렴하고, 신용대출은 좀 비싸게 안 나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성향이어서 이율이 3.8이었지만 사업비는 신용대출의 성격이 강해서 4.54%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입금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입을 할 것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무보증대출로 진행을 합니다. 이자율은 말씀드린 것과 같고, 담보는 주택도시보증에서 보증소로 하며 차입기간은 입주 완료 시까지입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상환을 하도록 하고, 뒷페이지부터는 이제 주택도시공사에 관련된 이주비 대출 보증청구 약정서, 이게 없으면 돈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결의를 한번 했던 바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도시보증 사업비 대출, 위에는 이주비고 아래는 사업비 대출이죠. 다음에 주거래은행으로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한, 이런 내용들을 모두 첨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첨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남았죠. 한 번 더 남은 것은, 여러분들 다 이사를 가시고 착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분양 계약하시겠죠. 그러면 중도금을 내가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자력이 되시면 구태여 중도금 대출은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중도금을 내면서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또 우리 조합에서는 중도금에 대한 알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한번 금융권을 한 번 더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때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융, 이것은 아마 착공 때쯤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결의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기술력, 시공을 하든 설계를 하든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고, 금융은 시공사와 은행에서 다 빌려주고, 그리고 경영은 집행부와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경영을 함께 해요. 그래서 정비사업 별명이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주할 때 마지막으로 정사를 하면서 입주하게 되시죠. 자금 관련된 것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결의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6호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네,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나요?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호안건입니다. 대의원의 위임사항 승인권입니다. 저희는 총회를 할 때마다 대의원회 위임안건을 결의받으면서 진행을 했죠. 그 이유는 대의원회의는 이 총회의 대의기구죠.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대의원회가. 그래서 열시적으로 대의원에게 이런 사항을 위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정관에도 표기를 했고, 또 총회에서도 결의를 받았어요. 근데 대의원에게 이런 위임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대의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도시미주구 환경정비부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의원에서 못해요. 반드시 총회에서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자, 감정평가사, 이것은 총회에서 뽑아야 됩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님이나 대의원들이 뽑지 못하고 반드시 총회에서 뽑는 거예요. 이처럼 도시미주구 환경정비법에서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될 것, 이것은 대의원에서 못해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이런 것들은 대의원에서 결의해도 됩니다라고 열시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에서 그런 행위를 못하는 것이 또 두 가지죠. 첫 번째, 여러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 이건 대의원에서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결정, 이것도 대의원에서 안 돼요. 반드시 총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대의원에서 어떤 사항을 위임한다 그러면
대의원에서 조합장이랑 알아서 다 무조건 해먹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일 없어요. 지난번 우리가 관리청을 총회할 때도 조합장이 제멋대로 한다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조합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 있어요? 마음대로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야기 다 듣고 총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유언비에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돼요. 이제는 사업 목표만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의원에 위임하는 사항을 오늘 총회에서 결의받은 후에 사업 촉진을 좀 신속하기 위해서 권한권을 상정한 내용이라는 점. 자,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 45조 46조에 근거하여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은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조합 거주자, 이주 및 청산자 등 보상을 개시하여야 하는 바 이주 또는 각종 보상 과정에서 이주가 지연될 경우 금융, 이자, 부담 등에 따라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주 또는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의 위임 사항으로 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신속한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회의 의결을 구합니다. 보시는 내용은 이주 대출 불가 조합원의 이주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알선 또는 선정 계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주를 하는 사이에 이주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중채무자. 지금 부동산에 채무가 이 은행, 저 은행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분 이주비를 드리려고 봤더니 지금 현재 채무를 갖고 나면 이 사람 이사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업비에서 준비하겠다는 거죠. 또 있죠. 우리 집에 세입자가 여러 명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보증금 다 나눠드리고 났더니 원 소유자는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자, 이런 분. 또 원래 물건이 너무나 조그만해서 이주를 가고 싶고 못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별도 엑스트라 돈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사업비로서. 근데 이분들의 금융 비용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업비에서 안 줘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와 관련된 담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 또는 인보증 또는 이 사람이 가진 분양권에 관련해서 책임지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자금도 드리게 됩니다. 또 지금 이 금융 비용 관련해서는 우리는 여러분들 이사 비용은 거의 일괄적으로 전부 다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분이 처해 있는 금융 상황에 대해서 금리가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을 받아가시는 분이 누구는 이자 얼마인데 나는 왜 이렇게 비싸? 그것은 은행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조합장이 이뻐서 그 사람 낮게 해주고 미우에서 높게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은행에서 정한 그 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가끔 보면 이런 걸로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런 일 없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주 및 대출 불가 조합원의 이주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알선 또는 선정 계약인데 금융정책 등 규제에 따라 이주 및 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조합원, 법인, 임대사업자 등 원하는 이주를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달하여 지원하거나 필요시 금융기관을 알선하거나 선정 계약을 하는 내용이고 기타 이주 지연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이 이주 지원과 직결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를 넘어가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이주 촉진 업무를 대의원에 위임해 주십사는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제 발언을 마칩니다. 현재 7호안건 대의원의 위임사항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나요? 예, 개인적인 의사는 투표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8호안건 보겠습니다. 총회 참석수당 지급 승인건입니다. 지금 오늘 총회에 저희가 마지막 성원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1381명 중에서 1182명이 오신 것은 우리 조합이 만들어진 일이 처음인 것 같죠. 앞으로 꼭 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집 빨리 지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님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빨리 진행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이 동의율이 높고 참석률이 높아야 조합에서도 관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뭐 동의율이라고 50.2% 이렇게 가고 가면 관에서도 그래요. 민원 들을까 봐서 빨리빨리 못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사업 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비 준비를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광명시 어느 구역에서
이 총회 참석비를 꼭 줘야 되나요?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조합으로 당연한 의무이고 와야 되는데 뭘 이걸 또 참석비까지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정비 조합이란 절대 다수 조합원들이 동의를 구하여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특수한 조직이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총회 참석비를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게 유권 해석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아예 권장하고 있죠. 많은 분들 오셔서 총회에 참석하시라고 합니다. 강남 지역 같은 데 가서 총회를 해보면 총회 참석수당 우리는 합계가 10만 원인데 거기는 25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야, 25만 원은 너무 많지 않나? 이거 매표로 오해받기도 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부산에 살고 있는 조합원이 KTX 타고 와서 밥 먹고 돌아가는 비용이랍니다. 그래서 25만 원 책정했다고 항변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쪽 사정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우리도 이제 참석비를 10만 원으로 현장 출석자 5만 원, 서면 출석자 5만 원. 그래서 서면을 내시고 오시면 이제 함께 10만 원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본 안건 관련해서 모든 조합원에게 이 비용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총회를 할 때는 의사종족 수가 충족이 되어야 유효한 회의가 되죠.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회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조합원에게 드리는 거예요. 서면 결제가 됐던 현장에 오셨던 50분들에게 드립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참석이 됐다고 해서 드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총회 안건 결의되어야 드립니다. 결의 안 되면 못 드려요. 또 결의가 되었다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죠. 총회 안건이 상정이 되고 내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안건 결의가 되었는데 나에게 참석비 줘야 됩니다 라고 신청한 분에게만 드려요. 이걸 전제로 한 안건이에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조합정관 21조 조합업무규정 제5조 제12조에 근거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합으로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작성 변경총회, 관리처분 변경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또는 변경을 위한 총회 등은 조합은 20% 이상의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는 의사정무적 수를 얘기하고 조합은 20%는 개의 요건을 얘기합니다. 머릿수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 정기총회의 경우 조합은 2주 개시를 앞두고 개최되는 중요한 총회에 해당될 뿐 아니라 공사도급개혁 변경 여부에 관하여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하여야 하는 하는 만큼 아래와 같이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여 의결권 행사 및 참석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본안건을 총회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참석 수당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제 발언을 마칩니다. 이제 8호 안건 총회 참석 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나요? 예,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예산은 투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장께서는 투표 개시선언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능곡 2구 주택개발 정비사업조와 2024년 정기총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할 당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의 제청을 받은 바에 따라서 투표소 개방을 했죠. 그것은 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 현장을 떠나실 분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의장께서 투표 개시 선언을 한 것은 이 총회의 정식 투표 절차입니다. 자, 지금 투표용지 받으신 분들, 자, 투표하셔야 다음 절차 진행합니다. 자, 우리 진행위원들 사이사이 좀 보시고, 투표용지 받으시고 입장하신 조합원님들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어야 다음 절차 진행합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해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들 저쪽가서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저쪽가서 투표해주세요. 자, 성원 보고서 정리됐으면 앞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원 보고서 정리해서 앞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받으신 분들만 투표해주세요. 예, 회의 규칙에 따르면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이 시간까지 오신 분은 성원에 해당이 돼요. 성원에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투표가 종료되고 나서 오신 분은 참석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성원 보고서를 주십사하고 연락을 했더니 지금 뛰어오고 있는 분 계시대요. 예, 아마 참석비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 조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왕이면 일찍 오셔서 좋은 의견 주시고 회의가 제 시간에 딱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원 보고서가 정리가 될 때쯤 투표가 종료되고 나면 이후에 오시는 분은 오늘 총회 참석자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자, 현장에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입장하신 분들 모두 투표하셨나요? 더 이상 투표하실 분 안 계시나요? 예, 기표소는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포장을 다 거뒀어요. 자, 그러니까 성원 보고서 정리해서 앞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의 변동 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4시 20분 현재 전체 조합은 1381명 중 서면으로 서표원하신 분 1166명 변동이 없습니다. 철회자가 안 계셨다는 뜻이죠. 서면으로 서표를 하시고 참석하신 분이 서면 결의서를 내주고 참석하신 분이 회의 시작 시 278명이었는데 현재 시각 611번으로 증언이 되었고 서면 결의서를 내지 않으시고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이 회의 시작 시 16분에서 47번으로 증언이 돼서 현장 참석자는 658명, 그리고 오늘 총회 관련해서는 총 1213명이 최종 서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자, 더 이상 투표하실 분 안 계시나요? 예, 모든 분이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의장께서는 투표 종료선언 읽겠습니다. 이상으로 능곡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초 2024년 정기총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 자, 진행요원들 현장에서 진행된 투표 내용 개봉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장께서는 개표 개시선언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능곡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초와 2024년 정기총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집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서명 결의서를 내시고 참석하신 분이 집계 중에 또 3분이 더 오셨답니다. 그래서 서명 결의서를 내시고 오신 분이 총 614분이 됐네요. 예,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각 개표에 관련 집계표가 완성이 됐으므로 의장께서는 개표 종료선언을 읽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능북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4년 정기총회 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안건별 투표 현황을 발표해 올리고 의장께서는 의결 선포했겠습니다. 제1호안건 공사 도급계약 변경업건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1158 반대 47 기권무효 8 의장님의 의결을 선포했겠습니다. 제1호안건 공사계약 변경권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안건 조합원 이주비 대책 미신청자 이자 상당액 지급 상계의건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1179 반대 25 기권무효 9 의장님의 의결을 선포했겠습니다. 제2호안건 조합원 이주비 대책 미신청자 이자 상당액 지급 상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3호안건 조합원 영업권 손실보상 여부권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1144 반대 58 기권무효 11 의장님의 의결을 선포했겠습니다. 제3호안건 조합원 영업권 손실보상 여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4호안건 기타 영업권, 세입자 영업권 등 손실보상 여부권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1139 반대 60 기권무효 14 의장님의 의견을 선포했겠습니다. 제4호안건 기타 영업권, 세입자 영업권 등 손실보상 여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5호안건 2024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건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1180 반대 24 기권무효 9 의장님의 의견을 선포했겠습니다. 제5호안건 2024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호안건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건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1186 반대 18 기권무효 9 의장님의 의견을 선포했겠습니다. 제9호안건 자금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의 방법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호안건 대의원의 위임사항 승인의건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1179 반대 25 기권무효 9 의장님의 의견을 선포했겠습니다. 제7호안건 대의원의 위임사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8호안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의건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1169 반대 34 기권무효 10 의장님의 의견을 선포했겠습니다. 제8호안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결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 조합은 이사입니다. 지금까지 2주 준비 안 하고 계셨다면 신속히 수립하시고 자진 2주 기간을 남겨놓고 모두 이사해 주실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장께서는 폐선을 듣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능북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4년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